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생 들어온 상식이 사실은 무릎을 조용히 해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무릎에 나쁘다고 알려진 어떤 운동이 오히려 무릎을 지켜주는 열쇠라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무릎이 시리니까 그냥 쉬어야 하지 않나요? 계단은 절대 안 오르는 게 좋죠. 쪼그려 앉기는 무릎에 독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학 논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답은 조금 다릅니다. 쉬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과하게 쓰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안 쓰는 것도 더 큰 문제를 부릅니다. 무릎은 관절입니다. 관절은 움직여야만 영양분이 들어가고 움직여야만 연골이 살아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조용히 굳어지고 결국 더 아프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건 많은 분들이 피하던 운동 중 일부가 오히려 무릎 건강을 살리는 비밀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운동은 체중 부하를 줄여주면서도 근육을 단단하게 잡아주어 무릎의 흔들림을 막아줍니다. 또 다른 운동은 심지어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권장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주류 의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의외의 동작들 속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반전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서는 걷기보다 특정 근력 운동이 무릎 통증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 그 운동을 무릎의 해로운 동작이라고 오해하고 피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쯤에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무릎을 위해 피하고 있는 운동이 있나요? 그런데 그게 사실 무릎을 살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릎을 되살리는 3가지 의외의 운동과 함께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나쁜 습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 길을 여러분과 차근차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어가려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작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도시 어르신들끼리도 교류가 되고 서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튜브 댓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노년의 연결망이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여러분 무릎 근육의 일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위험을 피하고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가볍게 걷는 다리를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무릎이 아파도 하루에 만보 걷기가 최고 아닌가요? 그런데 연구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걷기는 물론 좋은 운동이지만 무릎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근육까지 강화하는 의외의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타기, 실내 자전거 포함입니다. 자전거 운동은 걸을 때보다 체중이 무릎에 직접 실리지 않습니다. 바퀴가 몸의 무게를 나눠 받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가는 압력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까지 고르게 쓰게 되지요. 이 근육들이 무릎을 잡아주고 흔들림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자전거는 무릎의 부담은 줄이고 지지대는 강화하는 2마리 토끼를 잡는 운동입니다. 주류 정형외과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전거 운동은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추천할 만한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30분, 주 5회 자전거를 탄 환자 그룹이 걷기만 한 환자 그룹보다
통증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늘 걷기 최고라 여겼는데 사실은 무릎에 더 부드럽게 다가가는 길이 자전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너무 높게 올리거나 무리해서 타면 오히려 무릎 앞쪽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방법이지요. 페달을 높이 조정해서 무릎이 지나치게 구부러지지 않게 하고 처음엔 실 5분, 점차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 약이 되는 운동이니까요.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 하나.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자전거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은 단순히 무릎 건강뿐 아니라 균형 감각, 심폐기능, 우울감 감소에도 더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무릎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젊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탈 때의 해방감, 그 속에서 근육과 혈관이 살아난다면 이보다 더 즐거운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수사적 질문을 던져봅니다. 걷기만 고집하며 무릎을 혹사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자전거라는 부드러운 길을 선택해 근육을 강화하겠습니까? 선택은 늘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걷기만이 답이 아닙니다. 자전거 위에서 여러분 무릎은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 첫 번째 반전의 운동을 알게 되셨습니다. 걷기보다 부드럽고 그러나 더 강하게 무릎을 지켜주는 방법.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의외의 운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여겼던 동작인데 사실은 무릎 관절을 단단히 고정해주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쪼그려 앉기요. 그건 무릎 망치는 행동 아닌가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 쪼그려 앉기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스쿼트 운동, 특히 벽을 이용한 월 스쿼트나 의자를 활용한 하프 스쿼트는 오히려 무릎 관절을 잡아주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릎은 관절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허벅지 앞 근육 대퇴사두근, 허벅지 뒤 근육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이 함께 무릎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무릎 뼈끼리 직접 부딪히고 그래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게 근육을 다시 단단히 세워주는 운동, 즉 안전한 형태의 스쿼트입니다. 주류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영국의 한 임상 실험에서는 65세 이상 관절염 환자 그룹의 벽에 기대어 앉기를 하루 10분씩 하게 했습니다. 단 8주 만에 통증 지수가 평균 30% 감소하고 보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걷는 게 힘들어 집안에서만 지내던 분이 다시 시장을 다녀올 수 있게 된 사례도 있었지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스쿼트는 무릎을 구부리기 때문에 관절을 더 손상시킬 수 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각도와 방식입니다. 무릎을 90도 이상 깊게 구부리면 압력이 커지지만 45도 정도의 반만 앉기 하프 스쿼트는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을 살리고 관절에 무리도 적습니다. 또 의자나 벽을 이용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어 넘어질 걱정도 없습니다. 의외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노인 요양 프로그램 중 하나로 스쿼트 변형 운동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름하여 100세 스쿼트라 불리는데 매일 10회씩만 해도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고 무릎 통증 호소율도
뚝뚝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무릎을 지키는 건 약이 아니라 결국 내 다리 근육이었던 거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직도 무릎이 아파서 스쿼트는 위험하다며 피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의자 하나를 준비해보세요.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단 9번만이라도. 처음엔 힘들어도 그것이 바로 무릎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스쿼트는 단순한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무릎을 살리고 허리를 세우고 삶을 지탱하는 3가지 효과를 동시에 주는 약과도 같은 운동입니다. 무릎에 독이라는 오해 속에 숨어있던 의외의 보물. 그 보물을 이제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불러올 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2가지 반전 운동을 살펴봤습니다. 걷기보다 부드럽고 근육을 되살려주는 자전거, 그리고 무릎을 망친다고만 여겨졌던 스쿼트. 그렇다면 3번째 의외의 운동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병원에서조차 간과하지만 사실은 관절염 환자에게 특히 탁월한 효과를 주는 특별한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 그 비밀을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물속에서 움직이면 시원하긴 한데 그게 운동이 되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질문 속에 무릎 건강의 반전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수중 운동, 즉 물속에서 하는 걷기나 가벼운 발차기는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우리의 몸을 떠받쳐 줍니다. 체중의 약 70%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땅 위에서는 60kg인 몸무게가 물속에서는 20kg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무릎이 받는 하중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볍기만 한 게 아닙니다. 물속에서는 저항이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사방에서 힘이 걸려 근육이 골고루 자극을 받습니다. 즉, 무릎에는 가볍고 근육에는 강한 운동이 되는 것이죠. 주류 의학도 이를 인정합니다. 미국 관절학회는 수중 운동은 무릎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보행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식 권고했습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도 주 3회, 12주간 수중 운동을 한 그룹이 단순 스트레칭만 한 그룹보다 통증 점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중 운동을 한 그룹은 심리적 우울감까지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자유로움이 마음까지 치유한 것이지요.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중 운동은 좋지만 물속에서만 운동하면 실제 일상 걷기 능력은 크게 향상되지 않는다.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방법은 물속 운동과 땅 위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것입니다. 수중 운동으로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며 기초 체력을 키우고 그 힘으로 땅 위에서 조금씩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지요. 흥미로운 디테일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노인 복지센터에서는 수영장이 아닌 작은 온천탕을 활용합니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물속에서 발을 들고 내리며 걷기 연습을 하게 하는데 단 75분만 해도 무릎 통증이 크게 줄고 관절이 굳었던 분들도 다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이 근육을 풀어주고 물의 저항이 근육을 다시 세워준다. 바로 자연이 준 최고의 운동 기구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무릎이 아파서 나는 운동은 이제 끝났다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까운 목욕탕이나 수영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여러분 무릎을 되살리는 작은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중 운동은 3가지를 동시에 줍니다. 통증을 줄이고 근육을 세우고 마음까지 가볍게 하는 선물. 무릎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다시 몸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물속입니다. 이제 3가지 의외의 운동을 다 보셨습니다. 자전거, 스쿼트, 그리고 수중 운동. 이들은 우리가 오해해온 동작이지만 사실은 무릎을 되살리는 비밀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운동이 이렇게 좋은데 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무릎이 망가져 갈까요? 그 답은 잘못된 습관과 상식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무릎을 조용히 해치고 있는 나쁜 습관들, 즉 피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무릎 건강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운동은 근육을 키우고 연골을 지켜주고 통증을 줄여준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종종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이 있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집 밖에 나가기 싫어요. 사람들 만나기도 귀찮아졌습니다. 내가 점점 쓸모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통증은 단순히 몸의 고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울감, 자신감 상실, 사회적 고립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운동은 이 악순환을 끊어냅니다. 미국의 한 의학 연구에서는 무릎 관절염 환자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약물 치료만, 다른 그룹은 약물에 더해 주 3회 운동을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운동 그룹은 단순히 통증 점수가 낮아진 것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약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회복을 운동이 선물한 것이지요. 흥미로운 디테일도 있습니다. 독일의 한 노인센터에서는 무릎이 아픈 어르신들을 위해 웃음 요가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몸을 움직이고 동시에 웃음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단 6주 만에 참여자들의 우울증 지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답변이 늘었습니다. 결국 운동은 몸의 재활일 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지요. 운동이 우울증을 완전히 고치지는 못한다. 그것은 심리치료나 약물이 필요한 문제다. 맞습니다. 그러나 운동이 마음을 밝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무릎이 덜 아프니까 시장에 나가고 싶어집니다. 시장에 나가니 이웃을 만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의 시작이 바로 운동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포기하며 마음까지 닫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자전거, 스쿼트, 수중 운동을 떠올려 보세요. 단 5분,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무릎뿐 아니라 마음도 달라집니다. 운동은 3가지 힘을 줍니다. 몸을 살리고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다시 연결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릎 운동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릎을 살리는 좋은 운동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지요. 지금부터는 무릎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그 습관이 사실은 무릎을 갉아먹고 있지 않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무릎 건강에 대해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듣는 오해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무조건 쉬는 게 최고다. 이 말,
여러분도 믿고 계시지 않나요? 사실 이 생각이야말로 무릎을 망치는 가장 큰 잘못된 상식입니다. 무릎이 붓거나 급성으로 다쳤을 때는 잠시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관절염이나 노화로 인한 통증은 쉬는 것만으로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 는 게 정설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연골로 가는 영양 공급이 끊어지고 관절의 순환이 멈춰 더 빨리 굳어버립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은 더 아프고 근육은 더 약해지고 일어나 걷는 힘도 사라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노인 관절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통증이 있더라도 안전한 범위 내에서의 규칙적인 운동이 무릎 회복의 핵심이다. 즉, 쉬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단순한 일시적 회피일 뿐입니다. 흥미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무릎이 아파서 쉬었다는 그룹과 통증이 있어도 가벼운 운동을 계속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쉬기만 한 그룹은 6개월 후 보행 속도가 30% 이상 느려졌고 근육량도 급격히 줄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운동을 한 그룹은 통증이 줄었을 뿐 아니라 계단 오르내리기 능력이 2배 가까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부 어르신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움직이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맞습니다. 억지로 무릎을 혹사하는 건 해롭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방법과 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전거, 하프 스쿼트, 수중 운동처럼 무릎에 무리가 덜 가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작은 움직임이 쌓여 큰 회복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미있는 디테일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무릎 통증을 가진 노인들에게 매일 아침 5분씩 무릎 펌프 운동을 가르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곧게 뻗었다, 구부리는 단순한 동작인데 이 운동만으로도 관절액 순환이 활발해지고 무릎 뻣뻣함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마을 노인들의 무릎 수술 비율이 주변보다 현저히 낮다는 보고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계시지 않나요? 쉬는 게 치료라는 잘못된 믿음 속에서 사실은 무릎을 더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길은 단순합니다. 쉬지 말고 올바르게 움직여라. 이것이 첫 번째 잘못된 운동 상식에 대한 반전의 답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또 하나의 잘못된 믿음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의 상징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무릎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습관, 바로 과도한 걷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에게 가장 익숙한 운동은 단연 걷기입니다. 운동은 뭐니 해도 걷기가 최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걷기가 건강에 좋은 건 맞지만 과한 걷기는 무릎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걷기는 체중이 그대로 무릎 관절에 실립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 하중이 근육과 인대에 의해 잘 분산되지만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고 연골도 얇아져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루만 볼을 무리하게 고집하면 관절은 매일 수천 번의 작은 충격을 견뎌야 합니다. 마치 오래된 문에 매일 강하게 부딪히는 것과 같지요. 결국 연골 손상, 염증, 그리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주류 의학 연구도 이를 지적합니다. 호주의 한 관절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관절염 환자 400명을 조사했습니다. 하루 8,000보 이상 걷는 그룹은 오히려 관절염 악화 속도가 빨랐고
4,600보 정도 걷는 그룹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즉, 많이 걸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당히 걸을 때 무릎이 오래 간다는 결론입니다. 흥미로운 디테일도 있습니다. 일본의 노인 건강 캠프에서는 걸음수 경쟁 대신 걷기질을 강조합니다. 팔을 흔들며 10분간 바르게 걷기, 중간에 잠시 쉬기, 계단이나 오르막은 피하기. 이런 지침을 따른 그룹은 단순히 10,000보를 채운 그룹보다 무릎 통증이 훨씬 적고 낙상 위험도 줄었습니다. 결국 무작정 많이 걷기보다 똑똑하게 걷는 것이 해답이었던 겁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걷기만큼 간단하고 좋은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돈도 안 들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한 걷기를 고집하는 건 약해진 다리에 매일 짐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걷기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과 방식이 문제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매일 10,000보를 채우지 않으면 불안하시진 않나요? 오늘은 10,000보를 못 걸었네 라며 자책하지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무릎이 편안한 적정 걸음 수를 찾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하루 4,600보 혹은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면 충분합니다. 걷기의 진짜 목적은 숫자가 아니라 지속성과 즐거움입니다. 무릎이 망가지지 않게 심장도 뛰고 기분도 상쾌해지는 만큼만 걷는 것. 이것이 무릎을 지키는 올바른 걷기의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위해서는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걷는 것이 답이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계단 오르기가 최고의 운동이라는 믿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무릎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조용히 무릎을 갉아먹는 계단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단 오르기는 심폐기능에도 좋고 돈 안 드는 최고의 운동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단은 엘리베이터 대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속 운동이죠. 하지만 무릎 건강에 한정해 본다면 계단은 양날의 검입니다.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습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는 체중의 3, 4배, 내릴 때는 온열 6배까지 하중이 실립니다.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계단 한 칸을 내릴 때 무릎은 300kg 이상의 압력을 받는 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얇아지고 충격 흡수력이 떨어지는데 이 압력은 무릎을 빠르게 닳게 만듭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결과가 나옵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은 50세 이상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계단 이용 빈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20층 이상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룹은 5년 내 무릎 연골 손상 진행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엘리베이터를 병행하면서 주 2회 3회만 가볍게 계단을 이용한 그룹은 큰 악화가 없었습니다. 즉, 과도한 계단 운동은 무릎의 조용한 파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계단 운동이 하체 근육 강화에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계단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빠르게 단련시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릎 관절이 이미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근육 강화 효과보다 손상 위험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근육이 충분히 회복된 뒤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계단 오르기 대신 계단 잡고 서 있기 운동을 권합니다. 난간을 잡고 계단 위에서 제자리 발들기, 무릎 굽혔다,
펴기 같은 가벼운 변형 운동이지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통증 악화 없이 하체 근력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즉, 계단은 오르는 도구가 아니라 지지대로 활용할 때 오히려 안전한 운동기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혹시 지금도 운동해야지 하며 무릎이 욱신거림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억지로 오르내리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는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무릎 건강은 꾸준히 지켜야지. 무리해서는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계단은 세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무릎을 압박하는 근육을 빠르게 키우는, 그러나 잘못하면 관절을 파괴하는 이 세 가지 얼굴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릎이 약한 상태라면 계단 오르기가 아닌 계단 잡고 가볍게 운동하기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릎에 좋은 듯 보이던 계단이 사실은 조용히 무릎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또 다른 습관은 어떨까요? 의자에 오래 앉거나 바닥에 쪼그려 앉는 생활 습관, 이것이 무릎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다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밖에서는 운동을 조심하는데 집에서는 그냥 편하게 생활하니까 괜찮겠지요. 하지만 사실은 집안의 작은 습관들이 무릎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닥 생활입니다. 방바닥에 앉아 식사하거나 TV를 보는 습관은 무릎을 반복적으로 구부린 상태로 만들지요. 특히 아랫목에 앉아 장시간 무릎을 접고 있으면 관절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연골에 미세한 손상이 쌓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 능력이 떨어져 결국 만성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는 의자 사용 습관입니다. 높이가 맞지 않는 의자, 특히 너무 낮은 의자에 앉으면 일어날 때 무릎에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릎을 90도 이하로 깊게 굽혔다 일어나는 동작은 계단을 오를 때보다 더 큰 압력을 준다고 합니다. 즉, 낮은 소파나 좌식 의자는 무릎에 조용한 적이 되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교토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무릎 건강을 위해 집안 가구 높이까지 조정해 줍니다. 식탁 의자를 무릎 각도가 100번 월 10도가 되도록 높이고 바닥에 앉는 대신 작은 스툴을 활용하게 하지요. 단순한 변화지만 이 습관 개선만으로도 무릎 통증 호소가 절반 이상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닥에 앉아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허리에도 좋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바닥 생활이 전통적으로 장점도 있었지요. 그러나 노화된 무릎에는 그 장점보다 손상이 훨씬 큽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에게는 바닥에 앉는 습관이 수술 시기를 앞당기는 주범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습관은 무릎 꿇기입니다. 기도나 청소, 손주와 놀아주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무릎 꿇기 자세는 관절 내 압력을 극도로 높입니다. 영국 류머티즘 학회에서는 무릎 관절염 환자는 무릎 꿇기를 피할 것들 공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집에서 나는 운동은 안 하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하시면서 매일 바닥에 앉거나 낮은 소파에서 생활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무릎을 망치는 건 격렬한 운동만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집안 습관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높은 의자에 앉고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지 않고
바닥 생활을 줄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용 한 푼 안 들이고 무릎을 살리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릎을 망치는 잘못된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흔히 저지르는 습관들을 넘어서 무릎 건강을 되살리는 진짜 원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동과 생활 습관이 어떻게 만나 무릎을 다시 젊게 만드는지 그 핵심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무릎에 좋은 의외의 운동 3가지, 그리고 무릎을 망치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도대체 무릎은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되는가? 그 답은 단순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진짜 회복 원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무릎 건강의 핵심은 움직임과 영양 공급입니다. 관절은 근육과 달리 혈관이 직접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대신 관절액이라는 영양 국물이 연골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이 국물은 가만히 서만 있을 때는 거의 돌지 않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펴고 움직여줘야만 펌프 작용이 일어나 관절액이 순환하고 영양분이 골고루 퍼집니다. 즉, 움직여야 산다는 것이 무릎의 원리입니다. 주류 의학 연구에서도 이를 강조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무릎 관절염 환자가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수술 시기를 평균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약이나 주사로는 얻을 수 없는 효과였습니다. 결국 근본적 해답은 무릎이 원하는 리듬을 되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지요. 운동만으로 무릎 연골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다. 맞는 말입니다. 연골이 한번 닳으면 완벽하게 다시 자라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화를 늦추고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보수하며 쓰듯 무릎도 관리하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외의 사실.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하체 근력 운동을 한 노인들이 같은 나이대에서 무릎 관절염 증상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단순히 연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관절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골은 닳아도 근육이 잡아주면 통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연골이 다 닳았다는데 무슨 운동이냐 하고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연골만이 답이 아닙니다. 근육과 습관이 무릎을 살리는 두 번째 연골입니다. 무릎 회복의 진짜 원리는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 둘째, 근육을 길러 연골을 보호한다. 셋째, 일상 습관을 바꿔 무릎에 쌓이는 부담을 줄인다. 이 단순한 원리만 꾸준히 지켜도 무릎은 놀라울 정도로 오래 버티고 심지어 지금보다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에도 꾸준히 운동을 이어간 분들은 같은 나이의 다른 분들보다 무릎 통증 호소율이 40% 낮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훨씬 높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조차 회복할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움직이면, 오늘부터라도 근육을 다시 세우면 무릎은 여러분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원리를 실제로 지켜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희망과 실천의 다리 놓기,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기 위한 따뜻한 사례들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릎을 망치는 습관과 지켜주는 운동의 원리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런 질문이 남아있을 겁니다. 과연 지금 나 같은 사람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미 연골이 닳았는데 이제는 늦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직접 보았습니다. 포기했던 분들이 다시 걸어 나가는 모습을. 한 예로 72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고 몇 년 동안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큰 변화가 없으니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소망 하나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권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첫째, 하루 5분 자전거 페달 밟기. 둘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5회. 셋째, 온천탕에서 물속 발차기 10분. 단 3가지였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지팡이 없이 예식장 입구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주 손을 잡고 사진을 찍으면서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지요. 선생님, 저는 제 무릎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믿었는데 오늘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남성, 평생 버스 운전사로 일하던 분이 퇴직 후 무릎 통증으로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노인 운동 교실에 참여해 매일 15분씩 수중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등산 동호회에 복귀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함께 산길을 오르며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릎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지금도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행, 손주와의 산책, 친구와의 모임, 이 모든 즐거움을 단순히 무릎 탓으로 미뤄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무릎은 단순한 관절이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다리, 추억을 이어주는 다리,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다리입니다. 오늘 한 걸음이 작아 보여도 그 한 걸음이 여러분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류 의학에서도 강조합니다. 무릎 관절염은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 기능 유지와 삶의 질 회복이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무릎은 다시 예전처럼 완전히 새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덜 아프고 오래 걷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삶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 위에서, 의자 옆에서, 따뜻한 물속에서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희망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다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야 한다고 믿었던 운동이 사실은 무릎을 살리고 있었고 반대로 습관처럼 하고 있던 생활 방식이 조용히 무릎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전거 운동은 걷기보다 무릎에 부드럽지만 근육은 더 단단히 세워줍니다. 하프 스쿼트는 무릎에 해롭다는 오해와 달리 올바른 방식으로 하면 관절을 잡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수중 운동은 무릎의 하중을 줄이면서도 근육과 마음을 동시에 살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쉬는 것이 답이 아니며 과한 걷기와 계단, 바닥 생활 같은 잘못된 습관이 오히려 무릎을 갉아먹는다는 것을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무릎 때문에 포기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손주와의 소풍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와의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동네 공원을 거닐며 바람을 맞는 작은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심만 한다면 다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릎은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무릎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은 하나같이 더 나은 삶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5회, 실내 자전거 5분, 따뜻한 물속에서 다리 흔들기. 이 작은 움직임이 쌓여 무릎은 다시 가벼워집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미 시도해보신 운동이 있다면 그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접하고 함께 건강한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을 함께 버텨온 충직한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릎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 발걸음이 여러분 삶을 다시 환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